오늘은 일을 하면서 근로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근로계약서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지 않은 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공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이 너 지각했지? 너 벌금이야? 라면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호텔 알바에서는 산재보험비는 공제해야 돼. 통장 수수료가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막 공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공제되는 건 다 금지되니까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물류센터에서 일일 알바를 했을 때 9시부터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일을 잘해서 혹은 일이 없어서 9시에서 4시에 일이 끝났다면 4시부터 6시까지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약속된 대로 다 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야, 정리 시간이야, 일을 위한 대기 시간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시급을 어느 정도 시급에서 돈을 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실제 쉰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계약서에 1시간 쉰다고 했는데 30분밖에 못 쉬었다면 휴게 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거니까 이것도 잘 확인하고 청구를 하셔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청소년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하는 일이 일반적인 그런 회사, 일반적인 영업장, 그런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즉 돈을 받을 목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이는 다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어떤 작업에 대해서 사장이나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면 더욱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죠. 몇 가지 OX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근로시간과 관련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 즉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로의 어떤 기준 시간이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못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1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연장이 가능한 거죠. 다음 문제 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 17세 A는 학원 마친 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A의 동의만 있으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A의 동의 말고도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8세 미만의 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게 시간과 관련된 OX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6시간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청소년 A는 하루에 1시간 휴게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휴게 시간과 관련해서 법이 통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공받아서 1시간을 주로 점심시간으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A는 8시간이 아니라
6시간 일을 했는데 1시간 휴게 시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시간이 돼야 1시간을 받을 수 있고요. 4시간 이상일 때는 30분 이상만 주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1시간까지 인정 안 되어도 30분 이상이라면 이 휴게 시간은 유효하다는 거죠. 네. 야간 근로에 대한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A 청소년이 일을 했는데요. 이 A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원래 시급의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야간에 근로하면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더 많이 받는가 그 문제입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배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제를 내볼게요. 카페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일요일에 쉬는 청소년 A가 있어요. 근데 급여 계산 시에 일요일은 제외가 될까? 이게 문제거든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는 건데 일주일에 15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음에도 유급휴일을 줘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이죠. 정답은 급여 계산 시 일요일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법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하루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15시간, 딱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의 수습 사용 근로자 청소년 A는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너는 수습 사용 근로자야. 너는 일을 배우는 기간이잖아. 그래서 최저임금만큼 안 줘도 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 정답은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에 하나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줘도 되는데 이분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수습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A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다 쓰면 이거 계약서 서명해서 끝이야.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걸까요? 예. 정답은 그렇지 않죠. 최저임금은 법에서 보장한 최저임금입니다. 당사자 간에 어떤 약속을 했더라도 이 정도 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무리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사장님한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산업재해, 이게 뭘까요? 예, 산재 사고, 산재 처리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업무상 이유로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사업장 안, 사업장 밖에서도 업무로 인해 다쳤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쳤다면 역시 산업재해입니다. 또 산재 신청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청소년도 산재 보험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이 가능하죠. 그런데 일반 청소년이 아니라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가능할까? 이것이 여기의 문제입니다. 현장 실습생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가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현장 실습생은 사실은 현장 실습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미가입이 원칙이지만 산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입이 돼서 현장 실습생이 현장 실습을 하다가 산재를 입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우 다행이죠. 산재보험이 언제 가능한지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어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당연히 업무상 사고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서 다쳤을 경우 어떤 물건이 떨어지거나 뭐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불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치게 되면 당연히 업무상 사고가 됩니다. 회사 현장 말고도 사업주가 주관한 어떤 혹은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그런 행사 준비로 사고를 입어도 다행스럽게 업무상 사고로 보고, 휴게 시간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있었다고 보면 이는 업무상 사고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또한 당연히 산업재해보험이 처리가 되는데요.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질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질병의 원인이 그 업무로 인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입증인데, 그 입증은 당연히 전문 의료진의 어떤 증명이 필요한 것이겠죠. 다행스럽게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질병을 얻었다고 해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업무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서 산업재해 처리가 되는데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근로자가 자살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자해나 스스로에게 해를 끼쳐서 난 것은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산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이 낮아진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런 데 한해서는 업무상 재해다라고 또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출퇴근 경로도 자기가 무단 이탈을 했다면 이거는 출퇴근 사고가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일탈이 아주 부득이한 그런 일상적인 행위였다고 한다면 이는 출퇴근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잘 따져봐야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인데요. 치킨을 튀기다가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었어요. 사장님이 너의 실수니 네가 알아서 치료받으라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죠. 법은 3일 이내로 쉬는 상처라면 사장님께 직접 치료를 요구하고 사장님이 안 해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4일 이상의 어떤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처라면 본인이 직접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노동청은 다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4일 이상인지 3일밖에 안 되는지가 중요한데 4일 이상인지 여부도 진단서나 동료, 목격자의 진술서, 엑스레이나 CT 사진과 같이 그런 의료 기록들이 다 필요할 것이지요. 그리고 산재보험 보상 신청 서비스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근로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강의를 해보았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